야, 예전에 콘솔 게임기로 나왔던 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휴대용으로 나오는구나. 그것도 세가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걸로. 세가가 게임 기어를 안 만들고 바로 이걸 만들었으면은 대박이 났을 텐데, 야, 지금처럼 게임기 사업에서 철수 안 했을 텐데 정말 아쉽단 말이지. 이 게임 기어, 게임보이를 잡겠다고 자, 이 컬러로 나왔는데 뭐 컬러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너무 무겁고 배터리가 6개나 들어가는데 4시간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었던 게임기. 이게 나왔을 당시에 이런 메가드라이브 게임이 돌아갈 정도의 성능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에 게임 기업 카트리지 말고 이걸 이렇게 꽂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내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합쳐서 퓨전.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메가드라이브, 제가 지금 미니로 잠깐 보여드리면 1988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16비트. 정말 가정용 게임기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왔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북미에서 엄청난 히트를 거둬서 그 당시에는 정말 세가가 닌텐도와 필적할 만한 그런 회사였었죠. 뭐 나중에 이렇게 메가 CD도 만들고, 그 전에 뭐 32X 뭐 이렇게 결합하는 제품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세가에서 그야말로 가장 성공한 게임기는 이 메가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뒤인 1990년에 이 게임 기어가 나오게 됩니다. 게임 기어는 휴대용으로 나온 게임기죠. 닌텐도 게임보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휴대용 게임기였습니다. 네, 컬러로 나온 게임기죠. 컬러로 나오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가는데 너무 짧은 플레이 타임, 배터리 6개가 4시간 가량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매일 하다 보면 이 게임기 하나 사고도 남겠죠, 배터리 값으로. 네, 게임보이 흑백에 비해서 정말 무게도 무겁고 전력 소모도 심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게임은 메가드라이브 전 세대인 세가 마크 3에 해당하는 그런 성능이었기 때문에 성능도 부족하고 뭐 여러 단점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정크로 구매한 건데, 이 게임보이는 정말 오래돼도 고장이 안 나는 반면에 이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고장이 나죠. 내부에 캐패시터들이 다 터지거나 누액이 생겨서 대부분 다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정크를 구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만, 또 요즘에는 또 정크도 또 잘 안 나오죠. 너무 오래된 기기라서. 그리고 판매 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닌텐도 게임보이가 게임보이 컬러를 만들었듯이 게임기어 2를 만들어서 메가드라이브 팩을 꽂을 수 있게 했다면 세가가 그야말로 닌텐도를 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뭐 그 당시 기술로서는 쉽지가 않았죠. 요즘에는 뭐 이런 제품까지 나와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기술이었죠. 네. 세가가 게임 기어 2를 만들지 않고 지금 해도 재밌는 게임들이 많은 메가드라이브 게임을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기도 있지만, 그래도 게임 기어에 이걸 꽂아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요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여기에 옮겨서 이렇게 메가드라이브 팩을 꽂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갑니다. AAA 사이즈 4개가 들어가고, 정확한 게임 플레이 시간은 제가 측정을 해보진 않았는데 뭐 이것도 한 3-4시간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작죠. 이렇게 비교해봐도 상당히 작습니다. 2인치대의 사이즈라서 요것도 조금 크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되는지 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사이즈가 3.2인치인데 요거는 딱 봐서는 한 2.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인치 이하는 좀 게임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디스플레이까지 해서 한번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가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제가 한 2년 전에 정크로 사놓고 테스트도 한번 안 해봤던 제품인데,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여기에 이 게임 기어는 메인 기판과 오디오 기판 그리고 전원 기판이 있는데 전원 기판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메인보드 그쪽에 캐패시터들이 아마 누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뭐 어차피 개조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보드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캐패시터 수리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몇 개 없어서 짝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네, 여기에 맞는 공구가 없어서. 네, 분해를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뭐가 묻어 나온 게 보이시죠? 이 캐패시터가 누액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네, 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누액이 되어 있고, 네, 캐패시터들을 다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 제품을 다 고쳐 놓으면 IPS 디스플레이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메이드 인 타이완 제품은 요즘 나오는 신형 IPS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안 됩니다. USA나 재팬 건 되는데 구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것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요번에는 네, 분해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요 화면이 좀 너무 아쉽네요. 작아서. 자, 이게 지금 40핀 2.8인치 뭐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디스플레이인데 뭐 메가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해상도는 320에 240 아마 그 해상도일 것입니다. 40핀이면서 3인치 이상 되는 디스플레이가 제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이게 3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인치. 뭐 3인치만 해도 조금이라도 커지면 낫겠죠. 해상도도 아마 같은 해상도일 텐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이 안 나오는 게 반대로 끼워진 건 아닌 것 같은데 40번이 이 아래인데 여기도 보면 40번이 아래가 맞네요.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되네요. 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적용이 안 됩니다. 네,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네, AV 형식으로 입력이 되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딱 3.5인치. 네, 이 게임 기어 앞 유리판하고 한번 대보면 네, 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스에 이 기기 자체가 AV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AV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리는 당연히 안 나겠죠. 이걸 끼면.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네, 요 단자에 끼우지 않고 납땜을 해주면 아마도 소리도 같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 전원을 연결하고 자, 켜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네요. 자, 화질이 조금 이렇게 딱 좋지가 않네요. 뭐 그냥 게임하기에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뿌연 화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메뉴로 접근을 네, 여기 있네요. 뭐 샤프니스를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샤프니스 조절하는 게 없어서 뭐 할 수 없죠. 뭐 너무 원래 디스플레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비교하니까 정말 너무 작네요. 뭐 이걸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요 기판을 이 게임 기어에 이식을 해서 네,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뭐 이렇게 싼 편은 아닌데 다른 게임을 한번 또 넣어 볼까요? 네, 아웃런. 네. 이게 필름 때문에 그런 건지. 네, 3.5 m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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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네, 필름 벗기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휴대용 PS4 그리고 7인치 PSP 이 정도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조는 아닌데 정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일단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개조 마무리와 사용기는 2부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조 폼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리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조 폼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개조보다는 방문기, 브이로그, 리뷰 이런 게 훨씬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이 개조 완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초창기 때처럼 모든 영상을 다 개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개조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